자, 오늘은요 햇반으로 술을 비벼볼 거예요. 놀라셨죠? 햇반. 여기 시제 건데요, 오뚜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밥을 갖고 하셔도 돼요. 근데 집에 있는 밥은 뜨겁잖아요. 뜨거운 거는 차갑게 식혀서 하시면 됩니다. 찬밥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햇반을 지금 뜯어 볼게요. 잠깐, 이거 하시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닦으셔야 됩니다. 손을 닦지 않으면 여기에 균이, 나쁜 균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들 곰팡이, 잡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깨끗이 손을 닦고요. 올바른 손 씻기 아시죠? 팔꿈치까지 깨끗이 해서 손톱 사이사이에 닦아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뭐 숟가락이든 주걱이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룩이에요. 시중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밥을 발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쏟아서 버무려 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엔 손에 달라붙죠? 나중에 애들이 충분히 어우러질 수 있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러 주다 보면은 얘들이 촉촉해집니다. 지금은 물기가 없어서 이게 술이 된다고요? 술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번만 실험 삼아서 한 번만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술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치대주세요. 계속 한 덩이가 될 정도로 치대주면 밑에 이제 통에다 담을 때도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죠? 부드러워졌습니다. 통에다 담을 때는 그냥 담으시면 속에 이제 나쁜 균이 오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주, 뭐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소주로 키친타올이나 묻혀가지고 싹 닦아주세요. 이 안에를. 저는 이미 다 해놨어요. 자, 담아 볼게요. 제가 손 깨끗이 닦고 왔어요. 손 닦고 와서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냥 덮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가에 묻어있는 거를 닦아주셔야 돼요. 아까 잡균 오염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남은 소주 콕 찍어서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얘들은 이제 묻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뚜껑을 꼭 덮어두면 얘들이 밑에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요. 왜냐면 누룩이 쌀을 이렇게 밥을 발효시키기 때문에. 그럼 얘들이 통통해지고 빵빵해지면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아까 꼭 닫은 거를 한 2바퀴 정도를 열어요. 그래서 모자 씌우듯이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보관하느냐는 서늘한 곳, 햇볕을 보지 않는 서늘한 곳에 놓으시는데, 집에서는 뭐 식탁 위에 아니면 뭐 뒷베란다 그늘진 곳에, 그렇지만 너무 추운 데는 좀 안 좋으니까 식탁 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빚어둔 술이 요것이에요. 술도시라고도 하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넓은 그릇에 펼쳐놨고요. 교반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틀 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틀 전에 해놓은 것들 보면 밑에 물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술이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술이 빨리 더 잘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어줄 거예요. 저어주는 거를, 얘는 주걱이 잘 안 들어가지만 얘는 지금 주걱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훌렁훌렁 들어가요. 그래서 아래 위로 완전하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술 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만들 때 섞어주고 비벼주기도 했지만 여기서 섞는 거를 하루에 2-3번 정도 3일 동안 하셔야지 내가 빨리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면은 빨리 삭아요. 어른들이 표현에 이제 삭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당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아래 위로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먹다 남은 소주 아니면 아껴둔 소주 이렇게 적셔가지고 똑같이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묻어있는 거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담는 방법 똑같습니다. 꼭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숨 쉴 구멍을 남겨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에 놔요? 똑같이 식탁 위에 그렇게 놓으시고, 매일매일 보면은요, 여기 물기가 생기는 게 저어주면서 주걱이 들어가는 느낌도 다르고 여기 물기가 많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술 맛을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짜잔! 일주일이 지났더니요, 이렇게 술이 생겼어요. 이 술을 걸을 건데요, 오늘 일주일 만에 걸렀지만 상태 보고 나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한 달 있다 건져도 상관은 없어요. 자, 걸름망은요, 이렇게 집에 있는 부직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촘촘한 채가 있으면 채에다가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잘된 술들은요, 지거미가 별로, 이거 남아있는 거를 지게미라고 하는데 얘들이 많이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얘들을 꾹 짜요.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짜죠. 왜? 한 방울도 아까우니까. 근데 지금 이 술은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보통의 막걸리가 6%예요. 근데 우리는 햇반으로 너무도 간단하게, 밥도 찌지도 않고 빚었지만 10% 정도가 나옵니다. 드디어 햇반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술은 어떻게 먹냐면요, 기호에 따라 내 맘대로 먹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오래 먹고 싶으면 냉장 보관을 하시고요, 너무 맛있어서 못 참겠다면 그날 드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김치처럼 익혀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아래 위가 싹 분리되면 위 것만 드셔도 되고요, 아래 것만 드셔도 돼요. 아니면 마구 흔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단맛이 좋아 그러면 단맛을 타셔도 되고, 갈아 만든 배를 타셔도 되고요. 많이 타라는 거 아니고 한 10% 이내로 타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햇반술, 맛있는 술을 여러분이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햇반 간편 술. 재밌죠? 꼭 해보세요.